추석 특집 채권부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튜브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개인만이 살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정확한 이름은 개인 투자용 국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인 전용 국채가 나왔습니다. 정부 상품이고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또 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채권 부위가 딱 그때 공개 녹화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곽상현 기획재정국 국채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선 국채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국채란 무엇인가? 이제 국채는 크게 국제법상 국고채가 있고요. 다음 외화 외평채가 있고 월화 외평채가 있고 재정증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좀 빼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외화 외평채나 월화 외평채의 경우에는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만든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통되는 국채라는 어떤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정부가 초단기 자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달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걸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주로 이제 그 60일에서 이제 91일물로 이제 발행하는 게 재정증권입니다. 그건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위주죠. 이제 국고채가 있습니다. 이 발행량이 국채 중에 제일 많고 정부의 재정자금에 조달하는데 큰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다만 국고채는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국고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 다 재정적자, 그 정부의 빚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순발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즉 빚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시장 조성, 차환 발행이나 바이백, 교환, 컨버전이라고 하죠.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시장 조성용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고채를 포함해서 국채가 발행돼서 들어가게 되는 기금이 이제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의 일반액에 포함 모든 기금들과 거래를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넣어주고 꺼주고 또 나중에 그걸 다 상환받고 이런 기능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되겠고요. 역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포함한 모든 국채의 발행자금과 또 상환자금이 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국고채의 종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만기물별로 국고채는 현재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매우 다양한 만기물별 국고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 투자용 국고채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10년, 20년물로 저희가 선정해서 발행을 이번에 6월달 했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이제 30년, 50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서 제외를 했고 3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이기 때문에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 투자용 국고채 대상에서는 일단은 올해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물가연동 국고채도 저희가 이제 발행을 했고요. 10년물로. 원금이 이제 CPI에 연동되는 거죠. 기타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국고채를 이제 사고 팔게 되면은 위험을 해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파생 시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10년, 30년 국고채 선물도 저희가 시장을 조성해서 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채 시장 어쨌든 개인분들이 투자를 해서 사게 되더라도 자, 얼마큼 국가가 신용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은 국채의 발행 주체는 정부이고 정부의 신용으로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하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라고 그러죠. 세계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S&P, 무디스, 피치가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수준. S&P 같은 경우는 AA 수준이고 나머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용등급을 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 측면에서는 우리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어떤 증권이 시장에서 어떤 신뢰도를 얻고 잘 또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채의 유동성은 총 발행 잔액의 약 200%가 연간 거래량이 200%가 되고요. 호가,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죠. 호가가 평균이 0.4%도 아니고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 비해서도 호가 갭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촘촘한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또 유동성을 위해서 통합 발행을 실시합니다. 주로 1년, 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채의 경우에 그런 거고,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저희가 통합 발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통합 발행 기간 동안은 채권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저희가 유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백과 교환을 실시합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러죠. 지금 16개 금융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바이백과 교환을 실시해서 유동성이 높도록 계속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고채 발행 잔액과 연간 이제 발행액을 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에는 발행액이 97.4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19년, 20년, 21년으로 오면서 굉장히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들어가면서 그 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단기채 위주로 좀 발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한번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도 갑자기 줄일 수 없고, 저희가 계속 차환이나 상환, 차환 또는 바이백 교환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액이 21년보다는 뭐 혹시 낮은 수준이지만은 계속 100조 원이 넘는, 훨씬 넘는, 한 150조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유통 잔액인데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국채 시장 중에서도 국채 시장이 굉장히 커진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했고요. 그래서 바로 아주 옛날에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행이 아닌 인수, 어떤 금융기관의 인수 위주로 그렇게 몇십 년 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그 금융시장에서 또 채권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 플레이어로 그렇게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통상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채권자가 되는 길이에요. 국채에 투자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국내 기관이 약 78%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이 2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개인은 1.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편하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올해 최초로 출시된 개인 투자용 국채가 과연 무엇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개인 투자용 이번에 국고채는 준비한 거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채를 발행하는 국채법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국회 통과를 하였고요. 당시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기술적인 부분 빼고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 많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예탁 결제이나 대행사인 미래에셋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다 준비를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인 투자용 국채 이제 발행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인 국고채 시장을 좀 더 개인들한테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반 이제 증권사나 이제 국고채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은행을 가셔도, 현재 가셔도 이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국고채를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시는 거죠. 유통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마진도 좀 더 내야 되고, 가상금리나 뭐 세제 혜택 그런 거 없지만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국고채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부가 개인들에 대해서 국고채를 직접 발행하게 된다면은 뭔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또한 개인분들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그 국고채를 사면서 국고채에 대한 관심도도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들은 이미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즉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고채 수요 기반 확대,
채권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의 수요 기반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어떤 수요자 그룹이 현재는 되게 작은 그룹일지라도 그 수요 기반이 확대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금 운용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자금 운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수요 기반이 넓다면은 보다 뭐 용이하게 조금이라도 낮은 조달 비용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 수요 기반 확대, 즉 투자자 다변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금융적인 측면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필요성도 국채가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서 국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 제공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를 국채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만큼 시장이 커지고 인기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아시겠지만은 뭐 어느 나라 시장이나 불확실성은 항상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도 불확실성 있고 물가도 있고 주가도 모든 불확실성, 금융시장 거는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국채를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개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장기 투자 저축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또 장기적인 어떤 삶의 플랜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형 국채 발행의 이제 구조입니다. 국고채 발행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한도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2024년의 경우에는 158.4조 원 발행하라라고 찍어줬고요. 그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 뭐 만기물이라든가 월별 발행 한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158.4조 원 중에 1조 원을 똑 떼서 개인 투자용 국채로 발행하기로 저희가 배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6월에 발행이 돼서 올해 11월까지 매달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일반 국고채의 경우이고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에는 매월 통합 발행이 아니라 매월 신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통합 발행은 장기 저축 수단이라는 제공의 취지에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 일반 국고채는 이제 기관 투자를 해서 사는 데는 6개월마다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만은 요번에 발행하게 된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이자 지급을 일단은 만기까지 안 하고요. 만기까지 안 하고 만기 후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개념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개인 투자형 국채는 어떤 증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개념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발행하게 된 거는 10년물, 20년물을 발행했습니다. 혹자분들은 너무 길다. 특히 20년물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3년물, 5년물도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기물 발행,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얼마큼 떼서 발행할 것인지는 저희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당초 취지가 이게 국민분들에게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20년물로 발행을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한정을 좀 했고요. 30년물, 50년물은 너무 길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월별로 10년, 20년물 배분 물량은 청약 상황에 따라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6월달 경우에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올 말에 공고를 할 때는 10년물은 1천억 원, 20년물은 1천억 원 이렇게 균등 배분한다고 공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청약에서 보면은 10년물의 경우에는 이제 300%가 훨씬 350% 정도 이제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2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좀 미달됐죠. 70%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받기 위해서 10년물로 옮겨서 이제 조정을 했고요. 요 발행 물량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은 이제 향후에 요 초기에 발표할 때 배정을 올해는 이제 천억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그 판매 대행사와 좀 협의를 해가면서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형 국고채의 특징은 이 액면가로 발행됩니다. 할인채가 아니죠. 액면가로 발행되고 금리는 직전월에 우리가 그 국고채 전문 딜러들한테 옥션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0년물, 20년물 낙차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그래도 그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그 옥션을 참여하면서 제시했던 금리가 그 시기에 가장 부합하는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한 알맞은 금리라고 시장 금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낙찰 금리를 표면 금리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만기 시까지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표면 금리와 가상 금리를 복리까지 같이 해서 같이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이제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조금 불만이나 좀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어떤 증권을 발행한다는 측면보다도 장기 저축 상품을 제가 제공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이 내용은 국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는 국민 또는 국회가 모두 어느 정도 여기에, 즉 이거는 유통되는 증권이 아닌 저축 상품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 그 매도나 뭐 담보를 활용을 한 거죠. 이것이 일단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채를 매입해서 차익 실현, 금리가 높을 때 사서 금리가 낮을 때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증권사나 투자 매매업에 있는 은행 가서 국채를 사셔서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파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용 국채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애시당초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장기 저축수단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는 어떤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이익을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20년간 정부를 믿고 돈을 일종의 이제 빌려주신 거죠. 맡겨두신 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면금리 외에 만기 보유까지 될 경우에는 복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가상금리를 또 처음 발행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10년물의 경우에는 0.15, 20년물의 경우에는 0.30이 됐는데 가상금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모든 분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기에 돌려받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는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반영하자는 경우에는 10년물의 경우에는 약 35%, 20년물의 경우에는 84%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요. 표면금리가 더 높다면 더 높아지겠고, 또 가상금리까지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손실 위험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 망할 수가 있죠. 망할 수가 있고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극히 가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어떤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가의 어떤 지위, 수출 수입이나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은 국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미래대에 개인들에게 판매한 국채의 원금과 금리를 보장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가능성이 사실 제로에 가까운 거고요. 가장 큰 장점, 국채 원금과 이자가 국가가 가장 신용이 높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 뭐 손실위험이 높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손실위험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뭐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상품 뭐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지 1년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한데요. 중도 환매 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만기 보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복리나 가상금리 분리과세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지만은 원금과 표면금리는 보장해 드립니다.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환매하면은 손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도 이익을 안 보는 거지. 이익을 안 보는 거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은행에 맡겨서 정기예금을 한 그런 만큼의 어떤 이자와 원금은 그대로 지급 보장을 해드린다. 그런 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억을 투자했습니다. 20년물 1억을 투자해서 20년 후에 저 계산상 약 2억 원이 나오는데 2억 원을 딱 받습니다. 받으면은 뭐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가 뭐 집을 사거나 이런 투자하는 데 보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액 투자해서 만기 때 2배 가까운 고액을 받는다.
또는 10년물의 경우는 한 1.5배 정도 되겠지만은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을 하고요. 저희들이 근데 당초 취지상 뭐 사실 보면은 1억 원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한 군데 묶여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도록 10만 원 이상 투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컨대 6월에 10만 원을 투자하고 다음 달에도 10만 원,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예컨대 20년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년 후에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한 이후에 그게 2배로 돼서 따박따박 자기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연금은 아니지만은 연금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일정 액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달에 좀 여윳돈이 있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국채로 사게 되면은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복리나 가상금리 혜택을 입어가지고 거기 자기 이제 소득으로 월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연금식 구조가 굉장히 장점이지 않나. 구매하는 액수를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만기 보유를 전제로 기본으로 해서 기획된 상품입니다. 중도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 저축 수단이기 때문에 10년, 20년까지 돈을 묶여두기 싫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거나 또는 유통시장에서 개인 투자형 국고채 말고 일반 국고채를 투자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도환매 시에 말씀드렸듯이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지금 보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10년, 20년을 돈을 그대로 묶여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만 적합하지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으시거나 액티브한 어떤 거 투자 활동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기합니다. 채권이란 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즉 고정소득 증권이지 않습니까? 이미 발행 당시에 그 소득의 흐름,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소득의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서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겠죠. 인플레이션 시에 이제 실질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산 그런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단 개인 투자형 국채뿐만 아니라 모든 예금과 채권에 다 마찬가지 위험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어떤 그런 특수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예금과 채권에는 다 동일한 위험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데 이거는 자본 실력 이득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이런 어떤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고채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팔아서 자본 이득을 보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본 이득을 또 못 보게 되죠. 이때 이 경우에는 사실 전제 자체가 금리가 지금 사서 지금 내가 산 금리보다도 금리가 하락할 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또 언제 또 상승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사는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지만 국고채 금리의 경우에 그래서 자본이득 실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자본이득으로 인한 마이너스 자본이득은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오히려 그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해서 그 금리가 이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만기까지 보기 유리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증권 또는 다른 채권들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본이득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받는 건데 10년물, 20년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청약하기 전에 본인이 실제로 그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 국채는 1년에 2번씩 이자를 지급하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그렇지 않아요. 채권에 다시 재투자하거든요. 결국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6월 시작했으니까 달달이 청약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수요를 보면 어떤 만기물이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인터뷰도 채권부에서 담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 장점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채권투자운용의 김형호 대표입니다. 이번
개인 투자형 국채 행사 너무나 뜻깊고 바람직합니다. 이제 우리가 채권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채권을 잘 알게 되고 특히 이번에 발행하는 그 개인 투자형 국채는 우리 중산층, 우리 국민들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고요. 금리가 높고 이제 복리로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런 비시장성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유통되는 국채가 줄기 때문에 발행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마 아낌없이 비시장성 국채 발행에 뭐 가상금리 같은 이런 걸 이제 높여서 적극 추진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자 각자의 큰 이익이 되는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보기에 이 재테크라는 건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도 옳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마 재테크 아닌가 싶은데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국채를 매달 정한 금액 사놓기만 하면 나중에 노후 대비 또는 뭐 학자금,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본인의 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전 국민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연령 제한이나 소득 제한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가입하고 청약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단독 판매 대행사가 미래에셋증권이에요. 채권부에서는 정재익 미래에셋증권 국채팀장도 직접 만났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보시죠. 개인 투자형 국채는 국고채와 매입 자격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리 기간은 예탁 결제원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 수익률을 채권의 수익률인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형 국채는 중도 환매를 해도 원금과 표면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되면 표면금리에 가상금리와 복리이자의 분리과세 혜택까지 3종 세트가 붙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금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금은 중도 환매를 했을 때 이자를 반으로 깎는다든지 페널티가 붙지만 개인 투자형 국채는 중도 환매를 해도 페널티 사항은 없습니다. 중도 환매를 해도 표면금리는 다 내어드리고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3종 혜택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 주요 특징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기 보유 시 복리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죠. 만기 보유 시입니다. 두 번째, 만기 보유 시 가상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에 발표된 가상금리를 더해서 복리 이자를 쳐서 만기에 돌려드리는 거죠. 국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뭐 당연한 거고요. 2억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억, 4억까지 살 수도 있냐? 맞습니다. 3억도 사실 수 있고 4억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2억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특징은 유동성에 관련된 겁니다. 중도환매는 매입을 한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환매에 매월 한도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월 발표되는 중도환매 그 한도까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이후에는 다음 달에 중도환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재익 팀장이 얘기한 중도 환매 부분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중도 환매 신청은 국채를 산 뒤에 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청을 해도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가적인 혜택이 사라지는 거라 보면 돼요. 급전이 필요할 때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개인 투자용 국채 100%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억을 10년 몰에 투입을 하시면 청약을 받으셨다면 10년 후에 1억 4,367만 원이 나옵니다. 장기물이라서 좀 나중에 나오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그러니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확정적으로 이 금액이 가입할 때 확정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고객님께서 이제 연금이나 이런 뭐 ISA 같은 것도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 상품들은 돈을 넣고 뭔가를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연금을 매년 600만 원을 넣는데 60세, 70세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년 넣으시죠. 하지만 그때
얼마 받을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형 국채는 청약에서 배정을 받으면 10년 후, 20년 후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 플랜을 가지시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하면은 10년 후에는 1억 원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20년물은 1억 원을 하셨을 때 2억 원 넘게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라는 부분이 핵심이죠. 다음 부분 이 연금 방식, 연금은 아니에요. 연금으로 달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연금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매월 50만 원씩 청약을 하시는 겁니다. 300만 원 이하는 거의 100% 배정을 해드릴 거니까 50만 원 매입을 신청하시면 매달 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20년 뒤에 첫 달에 넣었던 거는 20년 뒤에 103만 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확정되니까 20년간 불입을 했기 때문에 20년 지나서 20년간 매달 103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연금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은 아니고 연금 방식. 연금 계좌는 향후 내가 60세 때 이후 신청을 했을 때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20년물을 매입을 하시면 20년이 지나서 만기 상환이 되고 그때 정해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머니플랜 하시기에 아주 좋겠죠. 50세 때 제가 목돈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요즘 뭐 유행한다는데 할까 하다가 난 안전한 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은행 가서 매년 달라지는 금리, 매년 은행에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싫고 더 안전한 국채에 넣어놓고 난 좀 잊어먹고 싶다라는 분들은 20년물 넣어놓으시면 20년 후에 돈이 2배가 넘게 돼서 나오는 거죠. 금리는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또 금리는 약간씩 빠지고 있는데 내년에 예금 금리가 지금 금리일 수 없잖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떨어진다,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 투자형 국채 금리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정된 이 금리로 20년간 운용이 되고 복리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만 손자녀에 물려주고 싶다는 니즈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막 태어난 매우 어린 손자녀들에게 20년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년 후 성인이 됐을 때 매달 용돈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10년물은 지금 10살인 자녀에게 증여 처리를 하시고 매달 청약을 하시면 20세가 되어서 대학생이 되고 난 후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플랜을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지 각자 가지고 있는 집안 사정에 맞게 이 자금을 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확정된 금액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리로 자동으로 굴려서 만기에 다 계산해서 나온다는 점. 그걸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부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1억 원을 10년물에 투자했을 경우 금융종합과세자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49.5% 과세자인 분들은 세후이자가 2,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분리과세가 되어서 나오는 세후 금액은 3,6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절세 금액 한 1,4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절세 금액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보다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많고 건보료 분리과세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요거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전용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1년에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시에는 표면금리, 가상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2억 원까지고요. 적용이 됩니다. 중도환매도 가능합니다. 중도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일반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이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채에 직접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이 만들어낸 ELS 상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청약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도환매가 1년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꼭 아셔야 하고요. 중도환매에는 위에 있는 3종 혜택이 없습니다.
표면금리에 3년이면 3년치 이자 곱하기 3, 5년 후에 중도환매하시 된다면 표면금리 3.6%에 곱하기 5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도환매를 하셨을 때는 금융소득이 그 해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다양한 활용법도 참고해 주세요. 이 만기가 긴 금리형 상품도 있고요. 자녀 위해서 들어주는 거면 자녀가 태어난 해에 20년을 가입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대입자금용 목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후 대비 운용도 가능합니다. 50세 투자자가 20년물을 5천만 원, 5천만 원어치를 산다면 70세가 됐을 때 약 9,958만 원, 그러니까 1억 상당을 일시 수령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려면 전용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팁도 전해드릴게요. 다음은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은 매 전월 말일에 청약에 대한 안내 공지가 됩니다. 20날에 발행이 된다는 걸 기점으로 청약은 D-5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청약을 받게 되어 있고요. 최소 단위는 10만 원이고 한 번에 청약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청약을 하셔서 1,000만 원을 받으신 분은 다음 달에는 9천만 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일간 청약을 받고 청약이 끝난 다음 날 배정 결과 및 환불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더 기다려서 계좌에 채권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 청약 시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발행 한도가 이제 1,000억이었던 물건인데 3,000억이 들어왔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3분의 1이 들어오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청약 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300만 원을 모든 계좌에 다 넣어드리고 300만 원까지 청약하신 분들은 100만 원 하신 분은 10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은 300만 원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는 물량을 청약자별 청약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비례 배분하게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매달 나는 100만 원을 적금같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100만 원 청약하시는 거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1억 원을 하신 분들은 초과 청약 시 이제 비례 배분해서 잘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최근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이 국내외 증시가 사실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시선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특히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계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채권에 투자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권 부인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음 출시됐던 6월이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국채 발행부터 환매 일정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돼요. 발행일이 휴무일 때나 또 환매일이 휴무일 때나 그 변수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6월 달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약을 받았고요. 배정 고지 및 환불은 6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발행, 계좌에 채권이 들어온 날은 6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발행, 청약 이 날짜를 지금 말로 말씀드렸지만 달력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일 20일이 주말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수 없죠. 그래서 금요일 날 발행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행 등록이 되는 금요일이 기점이 되는 거고 그 기점 마이너스 5일 전부터 청약을 받게 됩니다. 발행 등록이 19일이면 청약 기간은 12일, 15일, 16일이 되는 거죠. 발행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로 발행 등록을 합니다. 이 금요일에 D-5일 전부터 3일간 청약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환매일이 이제 주말이 끼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일은 일요일이 환매일인 20일인 경우에는 21일이 환매일이 됩니다. 지급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21일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5일, 14, 15, 16일, 3일간 중도 환매 접수 신청 기간입니다. 중도 환매는 내가 채권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나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6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계좌에 이제 채권이 들어올 거고, 이거를 팔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2025년 7월이 되어서야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025년 7월 14, 15, 16 이 3일간 환매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달에 발표가 되는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환매 접수 금액을 보시고 100억이라고 발표됐으면 100억이 소진되기 전까지 환매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일에 환매금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 환매일인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같이 금요일로 땡겨서 환매금이 나오고 D-5일인 12, 15, 16, 12, 15, 16일 날 환매 접수를 받게 되겠죠.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 상품이에요. 그리고 단독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은 전국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청약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준비했습니다. 자, 앱스택 접속을 하시면 위에 있는 상품을 누르시면 개인 투자용 국채가 중간에 뜹니다. 청약을 누르시고, 그게 이제 청약 날짜에만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10년물, 20년물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빨간색으로 청약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청약 신청을 누르시면 계좌에 돈이 없으면 금액 채우기 눌러서 다른 계좌에서 돈을 끌어다 오는 기능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청약 금액란에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넣으시고 다음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면은 청약과는 다르게 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 성향에 대한 안내, 그리고 중요사항 체크 다 누르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다 눌러져야 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중요사항 보셨다, 중요사항 보셨다, 중요사항 보셨다. 세 가지까지, 불이익 권리까지 안내를 드리고,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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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중요사항 확인했습니다가 다 되면 설명서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안내, 그 다음에 주요 위험에 대한 안내, 투자 손익에 대한 안내, 뭐 설명서 안내, 발행한도 안내, 상품 만기 분리과세는 뭐 2억 원까지 된다는 안내 등등등 안내사항이 쭉쭉 나오고, 모두 다 얘를 클릭하시고 하시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1,000만 원 청약금액 환불일 안내, 입고일 안내, 발행일 언제다, 만기일 언제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신청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유의사항 더 다음 누르시면 신청 완료 메시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내가 청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청약 탭 오른쪽에 있는 청약 조회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청약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나 잘못 청약했네. 나 20년물 하고 싶었는데 10년물 했네? 그러면 청약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취소까지 되는 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0년물 하고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20년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관심은 젊은 층보다는 이 중장년층에게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출시된 6월부터 3개월 흐름을 보니까요, 50대에서 청약 건수나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1인당 청약 금액이 컸습니다. 이 말인즉슨 젊은 층에서 관심은 크게 없었다, 그러니까 저조했다라는 건데, 40대와 50대 청약 건수와 이 금액을 다 합쳐봤는데요, 뭐 10대, 20대, 30대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선 그나마 20대가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은 30대, 10대였는데요. 다만 의미를 그래도 찾자면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이 청약한 금액이요, 한 14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발행 금액의 한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요, 이 학자금 성격으로 본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돈을 국채에 투자한 수요가 적지 않았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길 자녀 나이가 0세부터 4세, 4세까지를 고려해보면 매년 20년물을 500만 원씩만 사면 그 자녀가 훌쩍 자라서요. 20세에서 24세가 됐을 때 매년 약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타기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이 담긴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 수요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어서 곽상현 국채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제 남은 과제들인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가 그래서 언론에서 이번에 흥행했다. 흥행 실패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부진했다. 특히 20년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익을 당장 올리기 위한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런 회사가 아니죠. 오직 공익만을 위해 철저히 공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못하더라도 일부 국민분들이라도 그 국민분들의 투자 성향이 딱 맞는 그런 저축 수단이 딱 제공될 수 있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이제 만족을 이제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개인용 국고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상품을 계속 설계하고 발행 물량을 조정하고 이렇게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다, 흥행에 실패했다. 저희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다 좋고 그것보다는 보다 유용하고 안정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물도 발행해야 되지 않냐. 정 5년물의 수요가 많다면은 저희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은 장기 저축 수단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에는 너무 걸맞지 않은 측면이 좀 많이 있고요. 그죠? 5년도 장기라고 보면 장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5년을 너무 장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짧죠. 짧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에는 그래서 10년, 20년물로 저희가 좀 한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수요 기반이 넓어진다는 거는 만기물별에 따른 선호도 또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바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현재 입장에서는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 투자용 국채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은 이번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의 이제 청약률을 달성했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내년에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 많다면은 당연히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늘리지만은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고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똑 떼서 개인 투자용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1조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연간 발행 물량 한도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면은 1조 정도는 크게 문제 없지만은 이걸 계속 늘려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어떤 조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하고 다른 어떤 회사채나 다른 공사체들이 발행을 원활히 돕는 그런 시장 조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 기능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늘릴 수 없지만은 적어도 수요가 많다면은 충분히 거기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물량을 이제 조정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번 올해 발행된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용 투자 국채 출시 이후의 최근 분위기를 보면 20년물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5년물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채권부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까지 보유하면요, 연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이 고정금리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국채 투자는 더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이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부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 만기까지 가져가면 가상금리와 연복리이자, 이자 소득 분리 과세 혜택 등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등록금 마련, 결혼자금, 노후 대비책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 정부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개인용 국채의 성공적인 안착을 채권부위도 기원합니다. 이데일리TV 유튜브 채널 채권부위는 경제의 기본이 되는 채권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지금까지 이지혜였습니다.